안녕하세요. 라즈이노 IoT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진에 글자와 그림 표시를 하여 문자와 SNS로 보낼 수 있는 앱 만들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 1편에 이은 2편 완결 영상이기 때문에 앞의 영상을 못 보신 분은 1편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최종적으로 완성시킬 화면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1편 영상에서 작업된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앱 디자인과 코드 블록을 1편 영상을 참고하여 먼저 완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블랙, 레드, 그린, 블루 버튼의 색을 색상과 어울리도록 바꾸어 보겠습니다. 블랙 버튼을 선택하고 속성창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 텍스트 컬러를 화이트로 선택하세요. 레드 버튼을 선택하고 속성창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 텍스트 컬러를 화이트로 선택하세요. 그린 버튼을 선택하고 속성창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 텍스트 컬러는 블랙으로 그냥 두는 게 좋겠네요. 블루 버튼을 선택하고 속성창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 텍스트 컬러를 화이트로 선택하세요. 이제 두 번째 열을 이와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림과 같은 순서로 버튼들을 배열해 줍니다. 마우스로 버튼을 드래그 하다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놓아야 합니다. 첫 번째 버튼의 텍스트 항목에는 사진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폰트 볼드에 체크하고 폰트 사이즈는 16으로 합니다. 열기에 대한 것은 버튼으로 하지 않고 이미지 갤러리를 열고 선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디어 항목에 있는 이미지 피커를 끌어다 놓아 주세요. 그리고 텍스트에는 열기로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폰트 볼드에 체크하고 폰트 사이즈는 16으로 합니다. 다음 저장 버튼을 만들기 위해 버튼 컴포넌트를 열기와 지우기 버튼 사이에 끌어다 놓으세요. 그리고 텍스트에 저장이라고 입력하고 폰트 볼드에 체크하고 폰트 사이즈는 16으로 입력하세요. 그리기에 두께를 설정하는 슬라이드의 이름을 넣어 볼게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컴포넌트를 슬라이드 앞에 끌어다 놓으세요. 텍스트 항목에는 영문으로 라인 사이즈로 입력해 놓겠습니다. 폰트 볼드에 체크하고 폰트 크기는 15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력시킬 글자의 크기를 선택하고 선택된 색의 색상을 나타내주는 항목을 화면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항목들의 수평 배치를 위해 레이아웃에서 수평 정렬 상자를 제일 아래에다 끌어다 놓습니다. 높이는 40픽셀, 폭은 fill parent로 변경합니다. 텍스트 사이즈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있는 텍스트 레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텍스트 항목에 영문으로 텍스트 사이즈 콜론으로 입력합니다. 폰트 볼드에 체크하고 폰트 크기는 16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레이블의 위치가 수평 정렬 상자 위쪽에 치우쳐져 있네요. 상하 사이에 중간으로 정렬하려면 수평 정렬 상자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설정 항목에서 Align Vertical 항목을 눌러 센터로 바꾸어 줍니다. 두 번째로 폰트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저 인터페이스의 스피너 컴포넌트를 이용합니다. 스피너 속성을 살펴보면 선택 항목에 나타내고 싶은 값들을 엘리먼트 항목에 콤마로 구분하여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항목은 팝업 창에 제목을 넣어주는 곳이며 셀렉션에는 선택하고 싶은 초기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0부터 100까지 4폰트 간격으로 입력했습니다. 다음으로 Selected Color라는 레이블 표시를 위해 레이블 컴포넌트를 선택하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입력창에 Selected Color 콜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폰트 볼드에 체크하고 폰트는 15 정도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색 버튼을 이용해서 색을 선택하면 선택된 색이 무엇인지 표시해주는 기능을 레이블을 이용하여 만들어 볼 텐데요. 레이블 컴포넌트를 제일 우측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속성창의 텍스트 항목에 있는 글자를 모두 지워줍니다. 색 표시 영역을 적당한 크기의 면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높이를 Fill Parent, 폭을 50픽셀 정도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앱이 실행되었을 때 디폴트 값이 검은색이므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바꾸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항목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런데 폰 배경의 편집창 화면이 꽉 차서 그 아래에 항목을 넣고 편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화면 스크롤 기능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 기능은 편집할 때뿐 아니라 실제 폰에서도 스크롤 기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넣어 주어야 됩니다. 스크롤 기능은 메인 바탕화면에서 구현되는 기능이므로 옵션이 스크린 1에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린 1을 클릭하고 여기 스크롤러블 옵션을 체크해 주세요. 그럼 레이아웃 메뉴에 있는 수평 정렬 상자를 화면에 넣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스크롤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넣은 수평 정렬 상자를 선택하고 가로폭만 Fill Parent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수직 정렬 Align Vertical을 센터로 해주세요. 그럼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텍스트 레이블을 끌어다 놓습니다. 텍스트 항목에 메시지 콜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5, 폰트 볼드에 체크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텍스트 박스를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5, 폰트 볼드에 체크합니다. 메시지 입력 공간을 크게 하기 위해 Fill Parent로 합니다. 힌트 항목에는 메시지를 입력하라는 안내 문구를 넣어줍니다. 또한 멀티라인에 체크하여 2줄 이상의 입력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메시지 입력 확인 버튼을 박스 끝에 넣어줍니다. 텍스트 내용에는 OK를 입력합니다. 폰트 볼드에 체크하고 폰트 크기는 16으로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줄 화면 디자인입니다. 이미지를 포함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MMS 기능과 카톡, 밴드, 이메일 등을 실행시켜 사진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레이아웃에서 수평 정렬 상자를 화면 제일 아래다 끌어다 놓으세요. 수평 정렬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높이는 오토, 폭만 Fill Parent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수직 정렬 Align Vertical을 센터로 해주세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텍스트 레이블을 끌어다 놓습니다.
텍스트 내용에 send SMS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5, 폰트 볼드에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끌어다 놓습니다. 버튼 텍스트에 MMS라고 입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버튼들은 배경 이미지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 폰트 관련 설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텍스트 레이블을 끌어다 놓습니다. 텍스트 내용에 send SNS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5, 폰트 볼드에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끌어다 놓습니다. 버튼 제목으로 우선 SNS라고 넣어줍니다. 이제 입력된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적절하게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블록 코드를 구성할 때 헷갈리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수평정렬 상자 2와 3에 있는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이와 같이 바꾸어 주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정한 다른 네이밍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수평정렬 상자 4와 5에 있는 컴포넌트들도 참고해서 바꾸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폰 화면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폰 화면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필요한 구성 요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성 요소들을 팔레트 항목에서 모두 찾아내어 폰 화면 위에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폰 화면 아래에 구성 요소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고 블록 편집 화면에서 해당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는 미디어 항목에 있으며 SNS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쉐어링은 소셜 항목에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인 텍스팅도 쉐어링 바로 아래에 있네요. 팝업 형태로 안내창을 띄워주는 노티파이어는 유저 인터페이스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된 이미지 데이터 등을 잠깐 저장하기 위한 미니 DB는 스토리지 항목에 있습니다. 이렇게 폰 아래에 non-visible 컴포넌트들이 모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블록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블록은 1편 영상에서 마무리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1편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서 블록 코딩을 이어나가세요. 그럼 색상 블록을 선택했을 때 현재 무슨 색상이 선택되어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부분부터 처리해 볼게요. 잠시 디자인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서 색이 바뀌는 컴포넌트의 이름을 확인해 보죠. LBL Selected Color OK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블록 편집 화면에서 해당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배경색을 바꾸어주는 블록을 이용하면 됩니다. 변경될 색은 각 버튼의 색을 그대로 복제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다른 버튼들도 작업 내용이 같으므로 블록을 복제해서 사용하면 작업이 간편해집니다. 자, 그럼 AI 컴패니언으로 연결해서 간단히 테스트해 볼게요. 버튼들의 색이 원하는 대로 잘 바뀌고 있네요. 다음으로 이 버튼들에 대한 코드 작업을 하기 전에 버튼 배경을 보기 좋게 꾸며 볼게요. 버튼 아이콘만 잘 바꾸어 주어도 한층 더 멋진 앱으로 보여질 거예요. 구글에 접속해서 카메라 아이콘 또는 카메라 PNG로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지 버튼을 눌러 이미지만 모아서 찾아볼게요. 보이는 것처럼 사진 찍기 버튼에 대한 아이콘용으로 사용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미지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화면 상단에 도구 메뉴를 누르고 사용 권한 메뉴를 눌러보면 수정 후 재사용 가능 또는 재사용 가능 옵션 등으로 검색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적당한 이미지를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다운받습니다. 배경이 투명한 PNG 이미지를 썼을 때 보기에 좋으며 필요할 경우 포토샵 프로그램 등으로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운받은 이미지를 넣기 위해 사진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옵션 탭에서 이미지 항목을 클릭하세요. 업로드 파일을 클릭한 다음 파일 선택 버튼으로 다운받은 이미지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버튼 사이즈보다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를 버튼 크기로 줄여 주어야 합니다. 다운받은 이미지에 맞추어서 적절한 높이와 폭의 값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높이 40, 폭은 60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항목에 있던 사진이라는 글자는 지워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버튼들에 대해서도 어울리는 이미지를 다운받아 변경하고 크기도 맞춰 주세요. 다운받을 이미지는 사진 찍기, 열기, 저장, 지우기, MMS, SNS와 관련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당장 이미지를 넣지 않더라도 앱을 실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처리를 모두 하고 나니 훨씬 앱스러워 보이네요. 이제 다시 블록 코딩 화면으로 넘어가서 코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진 버튼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제일 위에 있는 버튼이 클릭된다면 이라는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컴포넌트에서 사진 찍기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 컴포넌트에서 애프터 픽처 블럭을 끌어다 놓습니다. 캔버스의 배경 이미지 블록에 카메라 모듈에서 이미지를 가져다 연결해 줍니다. 이 작업은 카메라 모듈이 실행되고서 찍은 사진을 캔버스 배경에 띄우는 작업이 됩니다. 그럼 AI 컴패니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이는 것처럼 즉석에서 사진 모듈이 실행되고 찍은 사진이 캔버스 배경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색을 변경해가며 그리거나 특정 표시를 해줄 수 있네요. 다음으로 열기 버튼은 이미지 피커를 이용합니다. 사진 이미지 저장소를 열어서 선택하는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피커를 선택하고 이미지 피커 터치다운 블록을 끌어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미지 피커 오픈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자, 그럼 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사진 보관함들이 잘 열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갤러리와 같은 사진 폴더는 잘 열리나 사진을 선택한 이후에 처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진으로 바뀌지는 않네요. 이미지 피커에서 애프터 피킹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에서 캔버스 배경 블록을 가져온 다음 여기에 이미지 피킹으로 선택된 사진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배경 사진이 바꾸어지는지 바꾸어 보겠습니다. 네, 보이는 것처럼 새로 선택한 사진으로 잘 바뀌네요. 이번에는 저장하기 버튼에 대해 처리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장 버튼을 눌러 바로 저장하지 말고 안내 팝업창을 띄워 볼까 합니다. 노티파이어를 이용한 안내 팝업창은 앱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우선 버튼 세이브 항목에서 버튼 세이브 클릭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노티파이어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은 Show Choose 다이얼로그 블록을 끌어다 놓으세요. 우선 텍스트 항목에서 빈칸 블록을 가져와야 합니다. 첫 번째 항목에는 그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넣고 두 번째 항목에는 알림, 세 번째는 취소, 네 번째는 저장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취소 가능 여부는 false, 즉 아니오로 해놓습니다. 각 항목의 의미는 이와 같으니 이 화면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취소 또는 저장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대해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노티파이어에서 After Choosing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누를 경우와 저장을 누를 경우
두 가지로 비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비교문 블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좌우측 내용이 서로 같은 것인지에 대한 비교를 위해 equal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수학적인 값이 아닌 문자에 대한 비교 확인이기 때문에 로직 항목에 있는 equa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 항목 왼쪽에는 After Choosing 블록의 초이스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선택된 값을 얻어올 수 있는 Get Choice 블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항목 오른쪽에는 저장이라는 문자를 복사하여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 버튼이 눌러진 경우에 대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한 이미지 저장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데이터베이스경인 TinyDB를 이용합니다. TinyDB에서 Store Value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태그에는 내 사진의 의미로 mypic이라고 해놓을게요. 저장을 위한 항목에는 캔버스 항목에서 Save As 블록을 끌어다 놓고 mypic.png라는 저장 이름을 붙여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이라는 버튼이 터치되는 순간 mypic이라는 DB에 mypic.png라는 이름으로 캔버스 위에 올라있는 사진을 저장하게 되는 블록 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저장한 후에 바로 저장이 되었다는 안내 메시지를 띄워 볼게요. Notify에서 버튼 텍스트가 하나만 있는 Show 메시지 다이얼로그 박스를 끌어다 놓습니다. 여기에 각각 저장되었습니다, 알림, 확인과 같은 문자 상자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저장과 알림 메시지 처리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죠. 우선 앱에서 바로 찍거나 찍은 사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 위에 색상별로 기호나 여러 형태의 표시를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볼게요. 여기서 그림을 저장할까요? 라는 알림창이 떴고 이때 취소를 눌러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저장하기를 누르고 이번엔 저장 버튼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저장했다는 추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내용을 지우고 실제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사진 열기를 눌러봅니다. 보이는 것처럼 조금 전에 표시한 상태 그대로 잘 저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 입력 처리를 해볼 텐데요. 폰트 선택 버튼을 눌렀을 때 폰트 크기를 정하게 하는 기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폰트 선택 버튼인 스피너 항목을 클릭하고서 제일 위에 있는 스피너 애프터 셀렉팅 블록을 끌어다 놓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디자이너 영역에서 스피너의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엘레먼트 영역에 원하는 폰트를 반드시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해 주면 되고요. 셀렉션에는 앱이 실행되었을 때 원하는 디폴트 폰트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스피너 항목을 클릭하고 Set Spinner Selection to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fter Selecting 블록에 있는 Selection 옵션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선택한 폰트 값이 스피너의 선택 값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제 캔버스 화면을 터치하면 입력받은 글자를 캔버스에 출력해보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캔버스 항목에서 캔버스 터치드라는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위에 글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폰트의 크기를 먼저 정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캔버스 항목에서 폰트 사이즈 블록을 끌어오세요. 그리고 폰트 크기는 좀 전에 스피너에서 선택한 크기를 적용해야 하므로 스피너 항목에서 스피너 셀렉션 인덱스 블록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는 블록은 캔버스 블록에 있는 드로우 텍스트 블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텍스트 옵션에는 입력하길 원하는 글자를 넣어주면 되지만 여기서는 텍스트 박스를 통해 입력된 글자를 출력해야 하므로 tbox 메시지 항목에 있는 tbox 메시지.텍스트 블록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X와 Y 옵션에는 글자가 놓여질 좌표 값이므로 캔버스 위에 터치된 좌표 값을 대입시키기 위해 캔버스 터치드 블록에 있는 X와 Y의 블록 값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잠시 확인해 볼게요. 여기요라는 글자를 입력해서 터치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입력창을 닫는 기능을 넣어줘야 할 것 같네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터치되는 곳에 잘 입력이 되네요. 이번엔 글자 크기를 좀 바꾸어서 입력해 볼게요. 사진의 해상도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44 폰트도 화면에 아주 작게 나오네요. 그럼 키보드 입력창을 닫는 기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메시지 입력에 OK 버튼을 누르면 닫히도록 코딩해 볼게요. 버튼 메시지 OK 항목에서 버튼 메시지 OK 클릭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감추는 기능은 메시지 박스에 들어있으니 tbox 메시지 블록을 클릭해서 call tbox 메시지 hide 키보드 블록을 붙여주세요. 그럼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OK 버튼을 누르면 키보드가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앱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MMS와 SNS 버튼은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여기에 블록 코딩을 넣어서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MMS 버튼 클릭 블록을 끌어다 놓으세요. MMS에는 문자나 그림을 첨부한 멀티 문자를 보내는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Non-Visible 컴포넌트인 텍스팅 항목에서 Call Texting Send Message 블록을 붙여줍니다. 그럼 바로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이렇게 MMS 버튼을 누르면 문자 메시지 보내기 창이 떴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을 넣고 메시지와 함께 직접 표시한 내용이 담긴 사진을 첨부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NS로 보내기 버튼입니다. 먼저 SNS 버튼에서 버튼 SNS 클릭 블록을 끌어다 놓으세요. 쉐어링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이메일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밴드, 페이스북, 심지어 구글 드라이브에도 직접 표시한 내용의 사진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쉐어링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화면과 같은 쉐어 파일 with 메시지 블록을 끌어다 놓으세요. SNS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미리 정해둔 메시지와 함께 캔버스에서 작업한 파일을 자동으로 첨부시켜주는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옵션에는 캔버스 항목을 클릭해서 Call Canvas Save 블록을 찾아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옵션에는 텍스트 블록을 붙여놓고
메시지 보낼 때의 일반적인 멘트나 글귀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현재의 폰은 유심이 없고 앱만 깔아 놓은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의 폰에 깔려 있는 소셜 앱들은 대부분 뜰 거예요. 우선 이메일 보내기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편집한 사진 파일과 미리 입력해둔 멘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폰을 가로로 기울이면 가로 보기 모드가 지원되지 않는데요. 디자이너 화면에서 스크린 1을 클릭하고 오른쪽 설정 부분 아래를 내려보면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센서로 설정해 놓으면 폰에 있는 자이로 센서에 의해 폰이 가로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화면도 가로로 바뀌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상편 영상에 이어 이번 하편 영상에서 SNS 보내기 앱은 마무리 되겠고요. 앱 인벤터 초보자분들이 영상 보며 쉽게 따라하고 내용 이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넣어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